문재인 정부의 대재앙을 막는 신고센터 문재앙 119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국에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노동개혁이 주제입니다. 우리 당 최고의 전문가이시죠.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즉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이시고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현장 경험과 연구 경력을 모두 갖추신, 우리들 표현대로 하면 문무를 겸비하신 노동 분야 우리 당 최고의 전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신 임이자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계획된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를 이제 전 경제수석인 홍장표 경제수석이 우리나라에 가져왔습니다. 그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제 한국노총 출신이시고 노동경제에 대해서도 해박하시기 때문에 이 ILO와 그 임금주도 성장, 이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증대되게 되면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활성돼서 성장을 이끌어내서 다시 투자를 하고 고용 창출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론인데, 이런 이론이 사실은 이론과 가설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정적 검증은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임금주도 성장이 지금 한국으로 넘어와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둔갑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많은 썰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견으로 생각한데, 아무래도 임금주도 성장을 하게 되면 친노동자 정책이 이미 드러나고, 그랬을 경우에는 표를 받아야 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친노동자 정책 하게 되면 기업가들이 표를 안 줄 것이고, 임금주도 성장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자리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럼 실업자가 표를 안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저항을 일으킬 것이고,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두루두루 다 포함해서 표를 받자라고 해서 아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인컴 내지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만 사용하고 있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 부분을, 소득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윤도 소득이고 임금도 소득인데, 그렇죠. 예. 이 임금주도 성장을 갖다가 어떤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지 손바닥 갖고 하늘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거 아닙니다. 이 네밍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하다고 하는 이중적 노동시장 내지는 이 상층 노동시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 점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전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회 와서 연설하실 때에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지적하셨다시피 노동계획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동계획이 없는 포용성장은 있을 수가 없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에 대해서 이걸 혁신하지 않고서는 정말 포용적 성장은 갈 길이 멉니다. 그러면 이중적 노동시장이 무엇이냐? 이거는 노조가 있고, 고임금, 고용 안정, 그다음에 모든 그 사회보장 다 받을 수 있고, 복지 혜택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정년퇴직할 수 있는 이 부분이 1차 시장인 상층부입니다. 하층부는 그 중소기업, 비정규직, 그리고 취약계층의 근로자, 청년 실업자, 이분들이 하층인데 저임금, 노조 없습니다. 열악한 근로조건, 항상 늘 실업에 이게 몰려있고, 언제든지 노동 이동력이 굉장히 큰 집단, 이런 부분을 갖다가 2차 시장, 즉 하층 구조, 이걸 갖다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상층부는 대기업 노조들, 지금 대부분 민주노총이 대부분 거기 다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견고하게 자기 자리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저는 이쪽에서는 자본도 마찬가지로 자본엔도 그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뭐 정부도 지금 요번에 470.5조를 예. 갖다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큰 그 경제 주체이고, 그다음에 대기업, 그 밑에 중소기업, 또 우리 그 자영업자, 이런 것처럼. 그러나 상층 구조에 있는 대기업 노조와 대기업 재벌, 서로 코드가 맞습니다. 서로 코드가 맞기 때문에 서로 그 부분을 서로 지키다 보니까 담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규직, 대기업의 정규직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그 나머지 부분이 뭐냐면 제2차 시장,
비정규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 한마디로 이중적 노동시장 내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 그러는데요. 선진국들에서도 이 문제를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존경하는 나라들, 잘 산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독일, 뭐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에서도 상층 노동자들, 그러니까 잘 살고 정규직이고 임금도 높고 했던 분들이 양보를 하면서 이제 노동시간 단축하고 뭐 연대임금제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노동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이제 민주노총 소속 이 노조원들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이 양보는커녕 지금 가지고 있는 뭐 특권과 뭐 이런 것들은 지키겠다는 거는 물론 뭐 반칙까지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국노총은 그보다 훨씬 좀 열악한 상황이 그거에도 소속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권리나 특권도 권리나 뭐 어떤 그런 것까지 뺏어가겠다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민주노총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자 의원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고용부 산하에 있는 청사를 정거 농성한다는 것은 뭐 다반사가 됐고 지자체의 시청, 청사뿐만 아니고 대검찰청까지 들어가서 정거 농성하겠다 하고 이제 그 기한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 국회에도 뭐 들어오겠다라고 뭐 했고 뭐 청와대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또 청와대에서는 또 뭐 답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바라본 나라입니까 이게 예? 왜 이렇게 지금 이런 형태를 띠고 있나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이 되면서 정권을 잡을 때는 반드시 촛불 집회의 힘이 없었다고 하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촛불 집회를 이끈 주력 세력들이 물론 많은 국민들이 다수 개인적으로 참여를 했겠습니다만 거기에 또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참여되겠습니다. 반드시 그 중에 하나가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촛불 집회를 지원하면서 이게 성공적으로 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채무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채무를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채무를 민주노총이 갚아야 하는데 대통령 동안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좌우 다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질급한 채권자인 민주노총이 빨리 갚아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 또한 또 문제가 있죠. 채무자도 뭐 자기가 뭐 채권을 갖겠다라는 것보다도 자기 어떤 대통령에서 뭐 말 한마디면 막 세상을 바꿔버리는 예를 들면은 뭐 사법부 장악은 올해 끝났고 언론 거기서 이제 입법부까지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채무자인 대통령도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아니 채권자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빚 받으려면은 더 세게 나가고 더 거세게 나가야 되겠다. 대통령도 그리고 채무자도 저렇게 뭐 무시하고 범무시하고 그냥 입법부까지 흔드는데 우리 못할 거 뭐 있냐? 우리도 가서 흔들자. 야 원래 한국 속담에 앉아서 빚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글로 간다면 우리도 더 세게 나가서 빚 받자 라고 하다 보니까 공권력 무너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와 공권력 수수방관하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하고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정말로 망할까봐 걱정됩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현장 경험 그리고 연구 경력 이러면서 이제 아주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해법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조명을 못 받고 자꾸 이제 친박 비박이니 그래서 우리 당이 이미자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그렇지만 우리 당이 이제 앞으로 이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제 보수 가치에 기반하고 모든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정책과 비전들을 제시할 겁니다. 이런 저희 당의 노력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뭐 오늘 보신 대로 제가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가요계 이미자 선생님 있으면 노동계에는 우리 당 이미자 위원이 계십니다. 많이 기억해 감사합니다. 주시고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재앙을 막는 신고센터 문재앙 119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